진우야, 나 형이야. 8년 만에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죠. 형, 야,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소문 다 들었어. 진우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3억의 빚더미에 혼자 남겨진 채 형이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순간 말이죠. 왜 연락하세요?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형제 사이잖아. 형제라고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 와서 형제라고 말하다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8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순진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또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30세의 김진우는 대기업 건설회사 SO건설의 인테리어 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년차 직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진우만 있으면 안심.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었죠. 진우 씨, 이번 프로젝트도 수고했어요. 내년에는 과장 승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의 말에 진우는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퇴근 후에는 창업 관련 서적을 읽고 주말에는 중소기업 창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모았어요. 7년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과 아내의 적금으로 총 5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준비했죠.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아내 수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해볼만 하겠네. 나도 응원할게. 진우가 창업한 지 2달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고객을 찾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형 진호가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33세로 진우보다 3살 위였습니다. 같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지난 3년간 4번의 회사를 옮긴 상태였거든요. 형이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인맥도 있을 거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건 형의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또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사업 시작했어요. 혹시 저랑 같이 해볼 생각 없으세요? 나랑 같이? 네. 형이 인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기술과 자금이 있고요. 둘이 힘을 합치면 잘 될 것 같은데.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은 요즘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돼? 형도 사실 좀 힘들어. 나이도 이제 이렇고 새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진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럼 정말로 같이 해보실래요? 형이 영업이랑 현장 관리 맡아주시고 저는 기술 쪽이랑 사무 업무 맡을게요. 진우야,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형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사업도 키우고 형도 도와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의 진우를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순진한 걸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형제일까요?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선의가 나중에 자신에게 독이 될 줄은. 2015년 4월 형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기술 총괄, 현장 관리, 사무 업무, 자금 관리, 형은 영업 총괄, 고객 관리, 외부 네트워킹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진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현장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견적을 내고 고객 상담을 했습니다. 형 진호는 예전 직장 동료들을 통해 일감을 가져왔죠. 진우야, 이번 주 일정 어때?
형이 또 괜찮은 건 하나 따왔는데. 정말요? 어떤 일이에요? 강남 쪽 사무실 인테리어야. 규모도 제법 크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우의 꼼꼼한 작업과 형의 고객 응대가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고객 만족도도 높았고 수익도 괜찮았죠. 형,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직원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때의 진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꿔왔던 자신만의 사업도 하고 형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지만 6개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형의 출근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우와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 오늘 좀 늦으시네요. 아, 어제 고객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셔서. 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진우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업을 위해서는 고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오후에 나타나는 날도 있었고 아예 연락 없이 안 나오는 날도 생겼죠. 진우 씨는 어디 가셨어요? 오늘 현장 점검하기로 했는데. 직원 김 씨가 물어왔을 때 진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아, 형이. 중요한 영업 미팅이 있어서요. 제가 대신 가보겠습니다. 진우는 형 대신 현장을 뛰어다녀야 했어요. 형이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진우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몇 달 후 형이 큰 일감을 가져왔습니다. 진우야, 이번에 정말 큰 거 따왔다. 형이 들떠서 말했어요. 어떤 건데요? 호텔 로비 리뉴얼이야. 5억짜리.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5억이라니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와, 정말 큰일이네요. 그런데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건? 일단 큰일 따는 게 어디야. 조건이야 뭐 어떻겠어. 진우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공기는 터무니없이 짧았고 자재 품질 기준은 까다로웠는데 예산은 빠듯했어요. 게다가 페널티 조항도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형,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공기도 너무 짧고 마진도 거의 없어서. 야, 진우야. 사업이라는 게 어디 안전한 게 있어. 크게 벌려면 위험도 감수해야지.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무슨 문제? 형을 믿어봐. 형이 이런 일 처음 해보는 줄 알아. 결국 진우는 형의 말을 따랐어요. 가족이고 형이 경험이 더 많으니까 자신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리뉴얼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재 반입 시간, 작업 시간 제한, 야간 금지 주차 등 공사 금액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조건들로 과연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형, 이 조항들 보셨어요? 야간 작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공기 맞추기 힘들잖아요. 응? 그런 게 있었나?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형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진우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형의 태도였어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형은 더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진우야, 형이 다른 영업건도 알아보고 있어서 좀 바빠. 이 일은 너가 알아서 잘해봐. 형, 하지만 이 일도 아직 해결할 게 많은데. 야, 진우야. 사업가라면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야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 큰 사업가 되겠어.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또 가져오다니. 어느 날 진우는 회사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잔고가 훨씬 적었거든요. 형, 이번 주에 큰 돈 나간 게 있어요. 아, 그거? 영업비랑 접대비로 좀 썼어.
얼마나요?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요? 일주일에?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영업비라고 해도 너무 과한 금액이었거든요. 형, 그래도 미리 상의를 해주시지. 야, 형이 회사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그럼 언제 일을 하겠어? 형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사장이고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왜 형 앞에서 위축되는 걸까요? 호텔 로비 리뉴얼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사장님, 이 자재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교체해야 해요. 현장 팀장 박 대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떤 자재요? 형님이 선택한 업체에서 공급한 천장재입니다. 내화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진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시공 자재가 내화 기준에 맞지 않다면 다시 시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니 그럼 공기가 완전히 밀리는 거였어요. 페널티만 수천만 원이 나올 상황이었죠. 진우는 급하게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큰일 났어요. 자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어요. 뭐? 무슨 소리야? 형이 선택한 업체 자재가 기준에 안 맞아요. 당장 교체해야 해요. 에이, 그럴 리 없어. 그 업체는 형이 오래 거래한 곳인데.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가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너가 알아서 해결해봐. 형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 형.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날 진우는 밤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새로운 자재업체를 찾고 비용을 계산하고 고객에게 사과하고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죠. 추가 비용 및 페널티로 5억 프로젝트에서 벌써 3,500만 원의 손실이 확정된 거였어요. 형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진우에게 형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진우 오빠 거기 있어? 아니요, 형수님. 형은 오후에 미팅 나간다고 했는데 집에 안 들어왔나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진우 오빠가 요즘 집에서 이력서 쓰고 있더라고.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이력서요? 응. 뭔가 계속 작성하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정리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형이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는 얘기는 가끔 하던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더 낫다는 말도 했고.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혹시 형이 나를 버리고 떠날 생각인가? 다음 날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어요. 형의 책상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평소에 없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형이 나갔어요. 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죠. 그리고 진우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온통 이직에 관련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은 흔적도 있었죠. LP아웃이 KDD, 한장건설, 업계 유명한 대기업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메일이었어요. H건설 인사팀으로부터 서류 전형 합격을 통보받고 면접 일정이 적힌 내용이었어요. 아니야. 설마. 진우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죠. 그때 더 충격적인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형이 주요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이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김 부장 편의 호텔에게 보낸 메일.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곧 더 좋은 기회로 이직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제 동생과 직접 거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진우가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한 편이라서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기는 탄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부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사장 자재업체에게 보낸 메일.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이직 예정이라 앞으로는 제 동생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는 손이 떨렸어요. 형이 고객들에게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과는 자신의 것으로, 문제점들은 진우의 부족한 경험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형이 정말 이럴 수가. 오후에 형이 돌아왔을 때 진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형, 미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뭐. 그럭저럭. 혹시 무슨 미팅이었는지 들어도 될까요? 형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새로운 고객이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 순간 진우의 심정이 어떨까요? 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진우는 확신했어요. 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형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다음 날 진우는 형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형,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직장 구하고 계시죠? 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형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형 컴퓨터도 봤고요. 뭐? 내 컴퓨터를? 네. 이력서도 받고 고객들한테 보낸 메일도 봤어요. 형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죠. 진우야, 미안해. 정말이에요. 정말 떠나실 건가요? 응. 사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은요? 그건 너가 해야지. 너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형,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10개가 넘어요. 그것도 대부분 형이 무리하게 진행한 일들이고요. 진우야, 형도 살아야 해. 나이도 이제 이렇고 가족도 있고.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제가 처음에 왜 같이 하자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형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도와드리려고. 그건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우야, 솔직히 말할게. 이 사업 망할 것 같아.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망한다고요? 왜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대부분 적자야. 특히 호텔 로비 리뉴얼 건은 최소 2억은 손해볼 것 같아. 2억요? 응.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야. 예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진우는 어지러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른 채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중간에라도 손을 쓸 수 있었잖아요. 형도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정한 거야. 결정이라니요? 나는 먼저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너는 여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구나. 형, 그래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 형이 가져온 거고 형이 결정한 거잖아요. 책임. 야,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 모든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고 법적으로 보면 다 내 책임이야. 그 순간 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형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구나. 형, 설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 아니죠?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형, 대답해주세요. 진우야, 형도 살아야 해. 미안해.
그날 오후 형은 사직서를 써서 건네고 사라졌어요. 정말로 도망간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퇴사를 준비하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들으셨는데요? 진호 씨가 처음부터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험 쌓고 인맥 만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계획이었다고. 뭐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지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도 했고요. 진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구나. 언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업 시작한 지 2달쯤 뒤에요. 술자리에서 살짝 흘린 말인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진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형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날 밤 진호는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진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식 들었는데 힘들었겠네. 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했죠. 형,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요? 뭘?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고 도망갈 계획이었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호야, 뭘 그렇게 생각해? 형이 언제 너를 이용했다고. 직원이 다 얘기했어요. 형이 술자리에서 한 말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죠. 진호야, 형도 살아야 해. 미안해. 그게 사과예요. 제가 3억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그게 사과라고요. 진호야, 형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형은 새 직장에서 잘 지내시죠? 제가 망가지는 동안 형은 월급쟁이로 편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형도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책임도 없이 월급 받는 게 뭐가 힘들어요? 진호야. 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형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진호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형제요? 형제가 이렇게 해요? 형,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호는 전화를 끊고 형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진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완료 프로젝트 12건. 총 부채 규모 3억 2천만 원. 개인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 회사 운영자금 대출 1억 7천만 원. 여러분, 30살에 3억의 빚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회사는 폐업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신용등급은 바닥을 치고 카드도 정지되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형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매일 밤 자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형의 태도였어요.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죠. 진우야, 형이 요즘 왜 이러는 거냐? 너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진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형이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형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야, 형이 그러는데 사업 실패한 게 다 내 잘못이라던데. 형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어서 망했다고. 친척 삼촌의 말에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진우야. 형 말로는 내가 자꾸 변명만 한다고 하더라. 남자가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생존을 위한 투쟁. 진우는 건설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온라인으로 다른 일거리를 찾았죠. 진우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 기상, 현장 출근 준비.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저녁 7시부터 11시 반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 저녁 11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온라인 번역 알바. 여보, 몸 상할까봐 걱정돼. 괜찮아. 빚부터 갚고 봐야지. 하루 20시간씩 일했어요.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은 힘들지만 가족이 있기에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폐업 후 1년차. 일용직 야간 알바로 월 300만 원 수입. 월 생활비 150만 원, 빚 상환 150만 원. 연간 빚 상환액 1,800만 원. 2년차. 건설팀장으로 승격. 월 400만 원 수입. 주말 인테리어 부업 시작. 연간 빚 상환액 2,400만 원. 3년차. 소규모 인테리어 재시작. 첫 고객은 작은 원룸 리모델링 100만 원 공사. 진우 씨,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다른 업체들은 대충 하던데. 첫 고객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진우는 감격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4년차. 직원 2명 채용. 월 매출 1,000만 원 달성. 입소문을 통한 고객 확보. 진우 씨 회사는 정말 믿을만해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품질도 좋고. 5년차.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성장. 온라인 상담 시스템 도입. 연매출 5억 달성. 진우는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요. 8년 전 형과의 경험 덕분에 더욱 신중해졌거든요. 진우 씨만의 사업 원칙은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는다. 성금 없는 프로젝트는 받지 않는다. 직원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일했어요. 어느덧 8년 차. 직원 수 32명. 연매출 52억 원. 업계 인정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개인 부채 완전 상환 완료.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 진우는 아내에게 외쳤어요. 8년 전 3억의 빚더미에서 시작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8년 만에. 정말 긴 시간이었네. 그런데 바로 그때 8년 만에 형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야? 나 형이야.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형, 야,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소문 다 들었어. 진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왜 연락하세요?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형제 사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형이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이 순간 진우의 기분이 어떨까요? 8년 만에 나타난 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우는 직감했어요. 형이 뭔가를 부탁하러 온 거구나. 어려우시다고요? 응, H건설에서 구조조정 당했거든. 나이도 이제 40이 넘으니까 재취업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진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뻔뻔한 형이었어요. 형, 8년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각자 도생하자고 하셨잖아요. 야, 그건.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잖아. 지금은 다르지. 너도 성공했고 형도 경험이 많으니까 힘을 합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진우는 형의 말을 들으며 8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도망간 그날을.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까지.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형, 정말로 같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뭔 조건? 형 명의로 사업체를 만드세요. 그럼 제가 하청 형식으로 일감을 주겠어요. 내 명의로?
왜? 회사 내 직원 눈치도 있고 가족인 형에게 높은 자리를 주기 힘들어요.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어요.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면 직원이든 사업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알겠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형이 사업 자등록 내시면 바로 시작하죠. 한 달 후 형은 진호종합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자등록을 냈어요. 진호야, 다 됐어. 이제 일감 좀 줄 수 있지? 네, 형. 마침 적당한 일이 하나 있어요. 진호가 준 첫 번째 일감은 경기도 외곽의 소규모 상가 인테리어였어요. 공사 내용으로는 계약 금액 3천만 원, 공기 1개월, 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액과 공사 기간은 좋아 보이지만 막상 공사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곳이었죠. 접근성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 주차 불가능, 매일 주차료 5만 원, 자재 반입 계단으로만 가능, 엘리베이터 없음. 고객 까다로운 요구사항으로 유명한 업주. 진호야, 이거 좀 어려운 일이네. 형, 처음이니까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형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하셨잖아요. 큰 프로젝트 하려면 작은 것부터 해봐야 한다고. 형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죠. 1차 프로젝트 결과 예상 순이익 500만 원, 실제 결과 마이너스 800만 원 적자. 손실 요인들: 교통비 및 주차료 300만 원, 자재 운반 추가 비용 200만 원, 고객 추가 요구사항 600만 원, 공기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200만 원. 진호야, 이번 일로 돈을 잃었어. 다음엔 좀 더 나은 일 줄 수 있지? 물론이죠, 형. 하지만 두 번째 일감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들만 계속 주는 거예요. 2차 프로젝트 인천 소형 사무실 리모델링. 계약 금액 2,500만 원. 실제 손실 마이너스 600만 원. 3차 프로젝트 부천 카페 인테리어. 계약 금액 4천만 원. 실제 손실 마이너스 1,200만 원. 6개월이 지나자 형의 회사는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되었어요. 진호종합건설 6개월 운영 결과 총 매출 1억 2천만 원, 총 지출 1억 8천만 원, 순손실 마이너스 6천만 원. 진호야,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주는 거야? 좀 제대로 된 일 좀 줘봐. 형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그때 진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형, 이게 바로 8년 전에 형이 저한테 준 일들이에요. 뭐라고? 8년 전에 형이 저한테 가져온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만 나는 일들 말이에요. 형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호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진호야, 설마 너? 네, 형. 정확히 8년 전에 형이 저한테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호야, 미안해. 그때는 정말. 형, 8년 전에 제가 형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사업에 대한 일은 사업자 명의 주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8년 전처럼 혼자 해결하세요. 형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진호야, 정말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그때 너를 버리고 도망간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 순간 진호가 형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까요?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형, 8년 늦었어요. 그리고 용서는? 글쎄요. 저도 그때 형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들어주셨나요? 진호야. 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8년 전에 형이 원했던 대로 각자 명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진호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형의 회사의 부채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더 이상 일감 드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8년 전 자신이 진우에게 했던 행동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진우는 차에 올라타며 룸미러로 형을 바라봤어요. 8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형도 혼자 남겨진 채 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복수는 끝났어. 진우는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형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응, 끝났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한편 형 진호는 그날 이후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난 진호의 상황. 회사 정리로 인한 추가 손실 2천만 원. 개인 부채 8천만 원. 재취업 실패 나이와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 가족관계 악화. 형은 다시 진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연락해봤지만 진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형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진호야, 그래도 형제인데. 아버지, 8년 전 일을 아세요? 형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진우가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진우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8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형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결국 진우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8년 전에 복수가 끝났지만 진우에게는 더 이상 형에 대한 분노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죠. 진우 회사의 현재 직원 수 45명, 연매출 78억 원, 업계 평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 수상 경력 중소기업 대상 우수상, 고용노동부 인증 우수기업. 진우는 성공했지만 8년 전의 경험을 잊지 않았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절대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진우의 경영 철학. 신뢰 경영 5원칙. 투명성. 모든 계약과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 정직함. 고객에게 거짓 약속을 하지 않음. 책임감.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을 짐. 상생. 직원과 협력업체의 성장을 함께 추구. 지속성.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 사장님, 어떻게 이런 원칙들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이 물어봤을 때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쓰라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2024년 어느 날 진우는 업무차 강남의 한 빌딩을 방문했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었어요. 8년 만에 보는 형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값싼 정장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형도 진우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같이 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형도 잘 지내세요? 뭐, 어떻게든 살고 있어. 10층에서 형이 내렸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축하해. 문이 닫혔고 진우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형과의 재회를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형을 봤어.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셔? 많이 초라해졌더라고. 아내는 진우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마음이 흔들려? 아니야. 다만 복잡하긴 해. 진우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완성했지만 형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어릴 때 자신을 돌봐주던 형의 모습이 말이에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아니야. 여보가 한 일은 정당했어. 형이 먼저 배신했잖아. 다음 날 진우는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 정도로만. 사장님, 제 생각에는 용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잖아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배신한 가족이 가장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남이 배신하는 게 낫죠. 박 대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복수도 했고 성공도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우가 형을 용서해야 할까요? 진우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관계 회복은 안 할 거야. 무슨 뜻이야? 아내가 물어봤어요. 형에 대한 원망은 내려놓겠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다시 형제로 지내지는 않을 거야. 그럴 만큼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았어. 이것이 진우의 최종 답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복수도 아닌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5년 후 시간이 더 흘러 진우는 40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해서 업계 TOP 3안에 들어갔어요. 진우 종합인테리어 현황. 직원 수 120명. 연매출 200억 원. 지점 서울, 부산, 대구 3곳. 해외 진출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 예정. 어느 날 진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형수로부터였습니다. 진우야, 미안한데 진우 오빠가 많이 아파. 네? 뭐가 아프신데요? 간암이야. 말기래. 진우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형의 죽음 소식은 충격이었거든요. 진우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8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진우야, 왔구나.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겠어.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너 성공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망친 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말 대단해. 형, 응?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진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우리 애들, 조카들 말이야. 얘들은 죄가 없잖아. 정말 가끔이라도 안부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카들, 그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형은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는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가족들과 옛 동료 몇 명뿐이었어요. 삼촌, 조카가 다가왔어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응, 민수야. 아빠가 삼촌한테 정말 미안해했어요. 맨날 그 얘기만 하셨어요. 진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이 죽기 전까지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게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민수야,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삼촌, 저희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끔 연락하자.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진우를 불러 세웠어요. 진우야, 네 어머니. 형이 죽기 전에 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 진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진우야, 내가 성공한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고 했어.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만큼 훌륭한 동생을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도 했단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후인 2025년, 진우는 이제 45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내 최대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했고, 진우는 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우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현재 사업 전국 10개 지점, 해외 5개 지점 운영, 가정 2아이의 아버지, 행복한 가정 건설, 사회활동 중소기업인 멘토링, 창업지원 재단 운영, 조카들과의 관계 정기적 만남, 학비 지원. 진우의 회고록에서 나중에 진우는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형을 용서했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긴 시간에 걸친 과정이었어요. 8년 전 형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복수는 솔직히 시원했습니다. 형이 제게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돌려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 후에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형보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가족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보다는 성공에 집중하세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진우의 집에서는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아내와 2아이 그리고 조카들도 함께 했습니다. 삼촌, 아빠 사진 여기 놓아도 될까요? 조카 민수가 형의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놓아도 돼. 사진 속 형은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배신하기 전 아직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 말이에요. 진우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형,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 그리고 고마웠어. 내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처럼. 진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당신의 인생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진우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고 결국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몰입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